내년도부터 내년 5월에 보는 시험부터 적용될 회계 기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차후에 수업 시간에 이제 보실 거고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궁금증만 해소를 드리면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. 그 외에도 뭐 경영진의 공시사항에 대한 어떤 그 내용, 신설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내용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. 재무제표 표시. 그 중에서도 손익계산서 표시인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. 큰 개괄만 좀 말씀드릴게요.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써보죠. 매출액부터 해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도출이 되죠.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뭐였었죠? 각종 판관비, 영업비용이라고 얘기하는 판관비들이 빠지죠. 이 안에는 당연히 많은 항목들이 녹아 있겠죠. 그리고 차감하고 나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영업 외 항목들이 가감이 됐었죠. 영업 외 수익이 있다면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이 있다면 차감이 됐었어요. 그 다음에 뭐였죠?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법인세 비용이 빠지죠. 법인세 비용, 그냥 텍스라고 간략하게 쓸게요. 법인세 비용이 차감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후 이익,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는 넷인컴이 나왔었습니다. 물론 OCI 뭐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하고 이렇게 통상됐었는데 기준서가 바뀌면서 어떻게 이제 내년부터 변경이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손익을 그 집계, 서브토탈 집계를 하는 그 전체 그룹핑 카테고리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. 그래서 영업하고 마치 현금흐름표를 영업, 투자, 재무로 나눴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 회사의 전체 손익을 이렇게 4개로 나누겠대요. 영업하고 그 다음에 투자, 재무, 그 다음에 법인세 이렇게 4가지로 이제 그룹핑을 하겠다라고 바뀌었죠. 그래서 어떻게 이제 흐름이 바뀌는지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익 나오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.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. 그런데 그 밑에서 영업 외 수익에 더하고 영업 외 비용에 빠졌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. 금감원에서 소개된 어떤 예시를 항목을 대표적으로 준용을 해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가 타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게 있다. 그러면 빨대 꽂는 거 기억나시죠? 다른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 내 지분율 곱한 것만큼 내 순이익으로 끌어와서 보고하는 게 바로 지분법 이익이었어요. 근데 이거 지분법 이익은 영업 외겠죠. 당연히 나의 본업이 아니니까. 그 다음에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잡는다든지 손상차손을 뭐 잡는다는 건 당연히 영업 외 비용으로 속하겠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다 내야 되는 이자 비용 같은 거 당연히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됐었을 겁니다. 여기에. 요 2개는 비용이니까 영업외 비용이 속했을 것이고 얘는 지분법 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 쪽에 포함이 돼 있었겠죠. 그런데 개정이 되고 나서 모든 손익을 요 성격별로 4가지로 그룹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총익 다음에 판관비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판관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가상각비니 직원들 급여니 이런 것들에 대한 판관비 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방금 보신 어떤 유형 자산을 기존에 내용력 종료되기 전까지 종료되기 전에 기중에 처분을 했을 때 처분 손익 같은 거 있죠? 이런 것들 플러스 유무형 자산에 대한 어떤 손상 차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처분 손익 등등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것들도 영업이익이 도출되기 바로 윗단, 즉 영업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. 영업 외 항목이 아니라 윗단계로 카테고리를 끌어올려서 영업 카테고리로 재분류를 하겠다라고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다 차감이 돼서 영업이익이 일단 도출이 됐죠. 그 다음에는 영업의 수익,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활동 했으니까 투자활동. 투자와 관련된 항목들이 밑에 가감이 됩니다.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분법 이익 같은 거겠죠. 주식 투자한 거니까요. 지분법 이익 또는 그 외에 기타 투자 손익 같은 거. 투자 손익이라는 건 손실과 이익을 합친 거죠. 이익이라면 플러스고 손실이라면 마이너스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
더하기 빼고 더하기 이익이라면 더하고 손실이라면 차감을 알아서 해가지고 가감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뭐냐 이름이 영업 투자까지는 이제 고려가 됐죠.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. 그래서 이름이 재무 및 법인세 전 이익입니다. 재무와 법인세 항목을 배제하기 고려하기 전 손익이라는 얘기죠.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재무활동이 빠질 차례죠. 재무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이잖아요. 이자 비용.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자 비용,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것들은 매년 이자 비용을 생각해 나갔었잖아요. 그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도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다 재무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. 그런 것들은 더 비용이니까 이제 차감 항목이겠죠.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재무활동이더라. 그 다음에 재무활동까지 고려가 됐으니까 이제 법인세 하나 남았죠?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이름이 불려질 수 있겠죠.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. 그 다음에 밑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면 세후 이익이 도출이 되겠죠. 이게 당기순이익이 될 거예요.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기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전체 손익을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투자, 재무, 그 다음에 법인세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외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 나머지 항목들 전부 다 요 위에 영업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. 영업 관련된 이거는 자녀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투자, 재무, 법인세가 아닌 남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영업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해서 다 윗단으로 이제 영업의 수익 비용에서 여기 있었던 것들이 윗단으로 올라간 건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시죠.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공시되는 흐름이 바뀌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준서가 처음에 변경이 되면 회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처음에는 혼란을 좀 어수선하겠죠. 그래서 재무제표 본문에는 앞으로 내년부터 요 흐름대로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또 혼돈이 익숙해지지 않을 테니까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하되 우리에게 익숙한 요 기존의 형식은 뒤에다가 주석 공시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공시가 되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내년부터 적용될 내용입니다.